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자, 이번 주 미국 시장의 하락세가 좀 진정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한 주라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주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주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8월 3일이었죠. 토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미국 증시 결과는 이틀째 추가 하락이 거셌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악화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죠. 실업률이 4.1% 예상했습니다만 4.3%까지 좀 높아졌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매도의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나타나면서 기술주의적으로 추가 하락 보였죠. 나스닥 지수가 역시 하락을 했었고요. 잠깐 핀비닷컴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이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1.51% 하락했고요. 일단 하락 출발한 다음에 뭐 뒷심을 발휘하지도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장중 저가 대비해서는 좀 높죠. 그러나 시가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미국 시장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차트 모양새는 십자형이 좀 나왔다는 거죠. 뭐 도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즉 약한 저가 매수에도 일부는 좀 있었다. 굳이 뭐 긍정적인 걸 좀 찾아본다면 자, 나스닥 지수는 2.43% 하락 마감했고 S&P 500 지수 1.84%,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3.54%, 최근 러셀 2000 지수의 급락세가 훨씬 더 크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각협에서는 애플 제외하고 대부분 또 약세를 좀 보였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이번 주에 얼마나 좀 진정을 좀 보이냐, 진정세를 찾느냐, 좀 추가 하락이 좀 저지되고 바닥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나오냐, 그게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좀 중요하죠. 그런데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제 언론에서 보게 되면 뉴스 뭐 자막에도 크게 뜬데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뭐 오늘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이런 중동 정세 불안이 또 엎친 데 겹친 격 설상가상으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상당히 좀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 부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역시 그 부분, 이 엔화의 강세 전환, 이런 부분이 또 글로벌 증시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일본은행의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되는데 그 어떤 내용이 좀 담겨졌는지 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고, ISM 서비스 지수 오늘 경제 지표로 예정돼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고위 관계자가 미국에서 블랙캣 USA 2024 기조 연설도 있다고 하네요. 자,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신규 상장 기업 아이빔 테크놀로지 생체 현미경을 제조한다고 그래요. 자, 공모가 1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보면은 신규 상장 기업들 공모가 대비 너무 높은 상승률 기록 후에 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 뭐 공모가로 빠져버리는 그런 아쉬운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모 때 참여한 기간만 좋다는 거죠. 뭐 일부 개인 투자가들 많이 받아봤자 인기 좋은 거 한 주나 받을까 말까 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또 아쉽습니다. 지금 최근 뭐 3개월 혹은 6개월 이내에 상장한 기업들 공모가 아래로 빠져 있는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뭐 물론 이제 거기에서 옥석을 잘 또 가려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란 게 빠지고 또 빠진 기업들이 공모가 아래로 빠졌는데 너무 또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다. 옥설 고르기 시작할 겁니다. 보통 이제 그런 현상은
연말 연초에 신규주가 한번 튀어오르는데 이번에는 좀 너무 많이 빠진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안정을 찾고 바닥을 좀 치면서 반등을 보이기 시작하면 많이 하락한, 그러니까 많이란 표현이 공모가 대비, 네, 물론 이제 공모가 밴드를 너무 높게 책정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거의, 그러니까 프리 IPO 직전 펀딩을 받았던 그 가격대 정도에 이르렀다. 그럼 네, 가격 대비 좀 싸다는 얘기죠. 네, 그런 걸 잘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유라크라는 기업이 이제 공모 청약 예정돼 있고요. SK 하이닉스 AI 메모리 뭐 전시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PC가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암젠, 네, 캐터필러 실적 중요하죠. 우버, 에어비앤비,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8월 7일 한국 6월 국제수지,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 실적 발표가 있고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라는 종목, 약물 전달 시스템 업체인데, 네, 이틀에 걸쳐서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컴투스, BTS 쿠킹온이라는 게임 글로벌 출시한다고 그러네요. 네, 미국 현재 해리스 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미국의 소비자 신용 보고서, 코스트코 7월 매출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디즈니, CVS 헬스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자, 8월 8일 네, 옵션 만기입니다. 카카오, 롯데케미칼, 클리오 실적 발표가 있고요. K3i, 전진 건설 로봇이라는 기업, 네, 두 기업이 이틀 걸쳐서 공모 청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일라일리, 길리어드 사이언스 실적 발표가 있고요. 마이크로 스트레터지라는 기업, 네, 티커는 MSTR인데 10대 1 주식 분할 거래가 됩니다. 자, 8월 9일 네이버, 네, 아이패밀리에스, 한국굴마 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오늘 이란의 이스라엘이란 보복 공격이 시작되는지 여부, 뭐 이번 주가 될지, 그랬을 때 중동의 정세 불안이 글로벌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돌다리를 좀 두들겨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잠깐 볼까요? 네, 준비한 자료 잠깐 보시죠. 자, 미국 증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한번 보시죠. 자, 대략 한 10% 전후로 좀 조정을 받는데 지금 지난 금요일자 하락하면서 네,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가 좀 넘게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 나스닥 차트 모양 보게 되면 시초가, 전일 종가 대비 하락 출발한 다음에 장 초반 밀렸다가 일단 이 저점 대비해서는 이만큼 좀 끌어올린 채 마감을 좀 시켜놨죠. 물론 뭐 저런 모형이라고 해서 바닥을 쳤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이르죠. 단언하기 좀 이릅니다만 여하튼간에 뭐 미국 증시 자체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습이죠.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 급락세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8월 2일자 5.8% 급락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서 상당히 지난 금요일날 좀 영향을 주었단 말입니다. 자, 엔비디아 한번 주가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는 8월 2일자 보게 되면 양봉 흐름입니다. 시가 밑으로 출발해서 양봉 흐름 나왔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2% 하락했죠. 애플 관련 뉴스가 좀 많았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의 지분을, 이분이 실적 발표 이후에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공개했는데 그 중에 애플 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절반으로 좀 축소됐습니다. 네, 최근 상승을 이용해서 애플 지분을 차익 실현을 좀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아마존도 급락, 그러나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모습이죠.
브로드컴 양봉이고요. 네, 테슬라는 음봉이네요. 자, 반도체 몇 종목 더 볼까요? 뭐 결국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술주는 엔비디아가 안정을 찾느냐. 이게 나스닥 지수에 영향을 뭐 반도체 칩들에게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뭐 언론도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경기 침체 공포 더 커지나 경제 지표에 주목하자. 뭐 지정학 리스크도 좀 커가고 있다. 어찌고찌고 전통적으로 8월장, 9월장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얘기가 배당 많이 주는 기업으로 좀 피해 있자.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쭉 보시죠. 일단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마이너스 4.4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오늘 또 국내 증시가 요만큼 또 영향을 받고 시장을 할 것 같은데, 왜냐면 뭐 주말에 뭐 좋은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은 하락이 좀 저지가 되느냐, 이 부분 꼭 좀 체크하시고요. 자, 원달러 환율, 네, 지난주 금요일 날 1371.2원에서 NDF 1356원 77전으로 많이 밀렸죠. 자, 워낙 강세 쪽으로, 그러니까 최근 대비니까 최근 한 뭐 2주 대비해서는 워낙 강세가 약세 대비 강세가 약간 좀 진행되고 있죠.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3.79%까지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74.14달러. 자, 미 달러에 대한 6개국 통화 달러 인덱스도 103포인트. 그 다음에 반도체 ETF 5.32% 하락했고요. 네, VIX 이 공포지수만 신났습니다. 25.82% 급등했습니다. 자, S&P 500 매입을 한번 보시죠. 네, 애플 제외하고 대형주에서는 대부분 약세죠. 엔비디아 일단 양봉 흐름은 나왔다는 거죠. 아마존 뭐 이런 게 많이 빠졌죠. 이제 소비재, 일부 소비재 관련주, 부동산, 유틸리티 이런 쪽 정도 움직이 나왔고, 자, ETF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ETF. 네. 인버스 ETF 급등했죠. 반도체도 인버스 ETF 3배짜리 급등. 그 다음에 이제 VIX, VIX ETF VXX 24.09% 올랐네요. 반대로 이제 VIX 인버스 ETF는 11.8%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쪽 보시죠. 자, 20년물 채권 ETF TLT 3% 올랐네요. 좀 어지럽습니다. 시장 자체가. 자, 외신 기사도 이제 지금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한테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의 공격을 좀 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자, 애플. 그러니까 애플 이제 버크셔 포트폴리오 보게 되면, 자, 지난 3월 달에 한 1,400만 대, 여기 나왔죠. 네. 지난 3월, 자, 애플 보시죠. 1,354억 달러였는데, 이렇게 나오죠. 네, 6월 30일 기준 봤을 때 이렇게 좀 84억, 840억 달러군요. 네, 840억 달러. 버크셔의 애플 지분 2분기에 840억 달러로 줄었답니다. 지난 3월에 이제 1,400억 달러. 자, 이렇게 좀 감소가 됐어요. 상당 부분 많이 감소가 된 거죠. 이 기간 동안 이제 애플이 한 23% 상승했고, S&P 500 지수가 이제 계속 신고가를 보이면서 차익 실현을 했죠. 이 소식을 접한 이제 월가 입장에서는
너무 놀래지 말고 침착감을 좀 유지하라. 그럼 F는 왜 줄였냐? 뭐 한 전문가는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좀 늘린 다음에 나중에 상황 봐서 좀 싸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뭐 애플 지분만 줄인 건 아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도 좀 줄였다. 네,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뭐 한 주 시작일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항시 제가 뭐 좋은 장이든 어려운 장이든 이런 내용을 항상 여기다 남겨놓습니다. 특히 우리가 뭐 오를 때야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게 안 먹히고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시장 조정 어떤 매도의 기준을 잡을 때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중시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미 결과론적으로도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았고 뭐 이런 부분도 좀 지나 있죠. 그렇다면 다시 또 이런 흐름 분명히 우리가 시장이 또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어느 시점에서 좀 바닥을 좀 다지겠죠. 그런 변곡점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안전 운행한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또 기회를 좀 잘 포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